2014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내담자가 치료 중에 죽고 싶다라고 보고하였을 때 치료자의 적절한 반응입니다. 6가지를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치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어체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면담하는 그러한 구어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2014년에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될까? 첫 번째, 정서적인 발산이 표출이라고 하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에 표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지원입니다. 지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치료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규명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상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게 좋습니다. 내담자가 상담하고 있는데 죽고 싶다라고 보고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살 보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죽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슈어사이드 자살과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자살 보고의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알아놓으시면 이걸 써내려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이해하시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작!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니?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라고 했어요. 지금 존칭어가 아니죠. 예. 이 내담자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이제 가정한 거예요. 청소년 내담자가 죽고 싶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이런 건데 좀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좀 그러시면 여기서 이제 말을 올리시면 돼요. 존칭하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면 정서적 지원이 되겠죠. 도와주고 싶구나, 함께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구나.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구나 라고 했어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더 듣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서적인 발상과 연관성이 있겠죠. 좀 더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환기,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언제부터 자살을 생각했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자, 언제부터 자살을 생각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상담자가 알아야 된다고요. 관심 표명이에요.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죽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말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어요. 이거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 규명에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를 규명해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니,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니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자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5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을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밑바탕의 정서적인 부분에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지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6번 해볼까요? 시작.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는구나.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닐 거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테니 함께 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기에 가깝죠. 희망주기라고 하는 거. 희망주기라고 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내면 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많이 해 보셨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적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 내담자가 죽고 싶다고 보고했을 때 치료자의 적절한 반응 6가지를 구체적으로 쓰라라고 2014년에도 나왔는데요. 이 구어체의 소설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큰 틀은 이겁니다. 큰 틀은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전에 2011년에 나왔었습니다. 2011년에 행동수정에서 처벌, 뭐 강화 처벌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처벌을 사용했을 때 야기할 수 있는 해로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벌보다는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기시험에 그런 질문 잘 나오거든요. 자,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상습적으로 거짓말할 때 회초리를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물리적인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법적인 처벌이 있잖아요. 그것도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좀 뭐랄까 폭넓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걸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처벌은 바로 나오네요. 이것이 이제 공격성을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처벌을 이제 받았을 때 이 사람한테 이제 공격성이란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4번을 먼저 볼게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 감정이 초래되면서 공격성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부정적 감정의 대표적인 게 분노라고 하는 거, 불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처벌을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처벌을 당했을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성도 배우게 된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그만두기보다는 여러분 처벌의 목적이 뭐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런데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이게 생략된 거예요.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제가 음주운전을 좀 사려 들어볼까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처벌을 했어요. 처벌을 했다. 그러면은 그 처벌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도망가는 겁니다. 처벌을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음주운전 한 사람이 도망가다 사고를 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주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그만해야 되는데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왜 해로운 효과죠?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비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례를 들면 좀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죠. 일시적인 거. 행동을 잠깐 억제한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 행동을 억제시킬 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처벌 줄 때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처벌할 때만 그 행동 안 하고, 처벌이 이제 조금 느슨해지면 또 행동이 나타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벌이라고 하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제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처벌이 지속이 되면요, 둔감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처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여기 둔감화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정의 둔감화, 정서적인 측면의 둔감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주운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처벌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경각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처벌이 지속되면. 그래서 경각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바로 정서적인 둔감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정서적인 둔감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비바람직한 행동이 상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바람직한 행동이 상습적으로 나타난다. 자, 이 정도 보시죠. 자, 5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5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처벌은 공격성을 배우게 된다는 거. 또한 이 처벌은 부정적인 정서나 부정적 감정을 초래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그만두기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가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 그래서 잠깐 처벌을 줬을 때만 행동이 억제된다는 거. 처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둔감화가 발생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상습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되셨죠? 네. 자, 이제 7번 들어가는데요. 별표 치시고요. 7번, 8번은 새롭게 출제된 거다. 제가 여기 기출문제집을 쭉 본 결과 이 두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 부모를 뒀어요. 청소년 자녀가 집단 상담을 해요. 그때 상담에서 포함되어야 될 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이 있는데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부모님이에요. 그랬을 때 이 청소년을 집단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가 좀 상담에서 넣어야 될 것이 있을 거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거 너 탓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걸린 것은 그 청소년에게 자신의 탓이 아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 죄의식,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죠.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청소년 자녀는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관리가 안 되니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안정감, 감정 표현, 이게 바로 정서 발산 기회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집단 상담 그 자체가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너 감정 표현해도 좋아.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청소년이, 집단원 중에 한 사람인 청소년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정감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발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자, 여러분, 이 청소년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따라서 공감하고요,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서로 알잖아요. 동질적인 문제가 있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 그 가정에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를 공감을 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치료자가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공감하고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을 모색하고 낙관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 이것을 이제 얄롬이라는 학자가 집단 상담의 이점 중에 희망 고치라고 했죠. 희망 고치.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난관을 서로 이제 치료자의 도움이나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때 집단원인 청소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희망을 모색해서 낙관적 태도. 낙관적 태도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태도.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부모로부터의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니 자기 관리, 자기 돌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충분한 정서적인 표출, 감정 표출, 환기의 기회를 주면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기서 안정감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단원들 간의, 청소년들 간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마지막은 희망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해서 낙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에 내용은 상담에서 포함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출처를 보시면 석사기 논문에서 가져왔어요. 김혜진 선생님의 석사기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은 좀 짧죠? 전반부의 문제가 좀 어려웠고 공부할 게 좀 있었기 때문에